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해묵은 고민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앞서 보신 것처럼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민이 더 많으실 겁니다. 취재 기자와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임종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임 기자. 네. 먼저 신규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. 이분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 어떤 걸 택하는 게 더 좋을까요? 지금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. 예.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대출금리가 일정 기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합형 상품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높은데요. 지금처럼 고정금리, 상품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더 낮은 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실제로 이자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납니까? 좀 설명을 표를 보면서 좀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. 표 한번 볼까요? 기준은 시중은행 KB국민은행 걸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. 2억 원짜리 대출을 30년에 균등 상환하는 이런 대출 상품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국민은행의 고정금리 최저치가 2.82%짜리가 있거든요. 변동금리는 3.3%가 최저금리고요.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금리일 때는 총 이자가 9,700만 원, 변동금리일 때는 1억 1,600만 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만 보신다고 해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전체적으로 이자를 2천만 원이나 덜 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이 기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던, 그러니까 그렇죠. 이자를 내고 계시는 대출자가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는 어떻습니까? 예,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. 기왕이면 싼 이자로 바로 갈아타고 싶다는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의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. 예. 근데 사실은 실제로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로운 절차들이 좀 많습니다. 우선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대출자들은 한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. 근데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총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, 즉 DSR이 오르고 대출 규제가 엄격해졌죠. 그리고 또 거주 지역 주택 수에 따라서 한도가 이전과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. 예전에 주택담보대출 60% 이상으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같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%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상환 시기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. 대출을 받은 뒤에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정금리로 만약 갈아타게 되면은 이 낮아진 이자보다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